안녕하세요, 여러분. 당당한 당뇨입니다. 작은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당뇨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당뇨를 오랫동안 앓으면서 관리가 안 돼서 발절제 수술을 연거푸 받게 되었다든지, 회사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우울증이 함께 왔다든지.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의학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인데 아직도 당뇨로 손이나 발을 절단하는 사람들 있어? 스트레스 관리 그거 하나 잘못해서 병을 키운단 말이야? 이렇게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 좀 많아요. 아마 주위에 있으실 거예요. 내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저희 부모님 또한 그러셨고요. 병원에서 당뇨라고 하니까 처음에 좀 당황하고 내가 왜? 이런 감정들 있었던 거 좀 기억이 나네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고생하신 것밖에는 없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당뇨는 그 비교의 문화에서 참 다루기가 힘든 질환인데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나 자신의 나태함 뭐 이런 것들을 질책해야 되니까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트레스가 당뇨를 만들까? 아니면 당뇨에 걸려서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정신건강과 당뇨는 매우 밀접하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숭실대학교가 공동으로 20세 이상 성인 2형 당뇨병 환자 87만 명을 12년 동안 추적 관찰 조사를 했는데요. 연구 결과가 좀 충격적이에요. 당뇨 환자가 정신질환을 동반하게 되면 조현병에 의한 자살 위험이 3.24배, 양극성 장애가 2.47배, 우울증 2.08배, 불면증 2.03배, 불안장애 1.63배가 높아졌다고 해요. 정신건강이 당뇨병 환자의 생존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결과죠. 그럼 이쯤에서 당뇨병이 정신건강하고 왜 이렇게 밀접한지 궁금하잖아요. 서울 카톨릭대 이승환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드릴게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다양한 부작용이 생기지만 특히 뇌 쪽으로 가면 뇌의 포도당 대사와 뇌신경염증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또 우리 몸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의 불균형을 만든다고 해요. 이런 신경염증과 신경의 불균형은 바로 우리 몸의 대사활동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당뇨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정신건강이 나빠지면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게 되는 이런 상호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하네요. 이번엔 의정부 성모병원 백한상 교수님의 당뇨와 정신건강에 대해 강조하신 부분 알려드릴게요. 당뇨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개입해야 되고 지속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요. 특히나 고령자, 저소득층, 인슐린 사용 환자는 자살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요. 제가 부모님의 당뇨를 케어하면서 느낀 점은요. 당뇨 환자분들에게 우울증이 쉽게 노출된다는 거에 저는 무척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요. 당뇨라는 질환을 컨트롤하고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지루하고 긴 투쟁이 환자 앞에 딱 놓여져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해야 되고가 참 많아져서예요. 식습관도 조절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매일 정량의 약을 복용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잘 관리도 해야 되고 이게 참 어려운데 말이죠. 만약에 이 해야 되고 리스트를 하지 못하는 날에는 실패감까지 느껴야 할 때도 많고요. 아니, 몸도 힘든데 정신건강까지 챙겨야 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죠? 하지만 꼭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당뇨로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괜찮아 이런 말씀 자주 드려요. 뭐 음식 잘못 먹으면 너무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러거든요. 부모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일종의 타협을 권하는 거죠.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치킨은 포기 못하지만 아이스크림은 포기할 수 있어 라든지 피자 2조각은 못 먹어도 1조각으로 만족해보자 라든지 바닐라 라떼 대신에 그냥 라떼로 티타임을 즐겨보자. 살 빼려면 운동이 30, 식습관이 7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운동 대신에 먹는 거 줄이는 걸로 전반적으로 타협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 세로토닌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섭취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을 이완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요.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대표적인 음식으로요. 올리브유 있고요. 바나나, 다크초콜릿, 블랙베리, 토마토, 연어 이런 음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병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내가 했던 식습관, 생활 패턴 혹은 유전으로 인해서 서서히 그 싹이 자라거든요. 그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이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 생긴 질환이 그냥 한 방에 약을 탁 털어 먹는다고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 드라마에서 암세포도 사랑하라 뭐 그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없지만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혹은 지혜롭게 다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길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뭐 이런 마음 길러보자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참, 제 채널이 너무 작은 채널이라서요. 제 채널을 다시 방문하고 싶으시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